향토 음식 전수 프로젝트 밥상의 전설 시민보입니다. 오늘도 음식 이야기 손님 모셨습니다. 김영보, 김인경 기자님 모셨고요. 반갑습니다. 네, 박정배, 황영재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이럴 때 좀 자신만의 뭐 감기 예방, 감기 퇴치 비법 있으면 저에게 공유 좀 해주십시오. 네. 저 같은 네. 경우는 예. 강의를 하다 보니까 목감기가 잘 걸려요. 네. 그래서 항상 이맘때쯤 되면은 레몬을 절여서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는데 네. 감기 예방은 물론 피부 미용에도 좋더라고요. 역시, 역시. 저 같은 경우는 코감기에 정말 잘 걸리는 편이거든요. 예. 그 옛날부터 저희 집에 내려오던 게 있는데 네. 이 무즙을 갈아서 이 면봉으로 닦습니다. 오. 그리고 이거를 코를 넣어서 이제 묻혀요. 그러면 네. 코가 빵 뚫리는데. 아, 정말요? 네. 근데 그게 무에 있는 살균 작용이 있어가지고 코가 빵 뚫린다 하더라고요. 근데 왠지 감기 걸렸을 때는 좀 얼큰한 안주에 술 한 잔 하면 감기가 뚝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여기 계실 것 같아요. 네. 아니 뭐 누구나 주당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이렇게 우리가 이 소주에다가 고춧가루 탁 쳐서 그러니까요. 먹으면 네. 정말 낫는다. 효과 낫는다.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그 학계에서는 술 한두 잔은 혈액순환이 좋기 때문에 감기에 약간 효과가 있을 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네. 그다음에 또 고춧가루에 들어있는 캡사이신이 몸을 좀 데워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확실히 좀 몸이 좋아지긴 하는데 문제는 네. 과연 두 가지 섞었을 때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연구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 제 임상 실험을 해봤습니다. 제 몸을 가지고 아이고야. 해봤는데 네. 그 다음날 죽을 뻔했습니다. 술 빼고 해장국만 네. 먹는다면 네. 감기에 탁월한 어떤 음식이라고 볼 수 있죠. 해장국이. 그래서 짬뽕이나 국밥 같은 네. 뜨끈뜨끈한 그러한 국물 음식을 먹어주면 몸이 사르르 풀리고 예. 좀 땀을 내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감기 기운이 가시죠. 네네네. 이렇게 좀 으슬으슬하거나 이 찬바람이 불면 요맘때 딱 생각나는 음식 바로 우리 국물 음식들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 중에서도 오늘 준비한 이 밥상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어떤 밥상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밥상의 전설. 자, 이 마산 자연산 참복입니다. 참복 엄청 좋죠. 옛날에 한 60년도 그 전부터 마산은 이 청정해역입니다. 이 바닷물이 엄청 깨끗하고 좋았습니다. 좋아하기 때문에 가연히 이 복이 많이 잡혔거든요. 잡히기 때문에 이 마산에서 이제 저 옛날 오동동 저 나가면 복 집화장이 따로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외지 사람들이 와가지고 복을 많이 사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연히 이제 시장이 활성화돼가지고 그 유명하게 된 거죠. 그때. 아 좋다 소리 확 걸린다 이제 숨는 거 싹 다 풀린다 오늘의 밥상은 복으로 끓인 복 맑은 국과 복불고기입니다. 네. 박수가 절로 나와요. 네, 네. 그냥 이 기대감. 자연스럽게 나오네. 그렇게 박수가요? 기대감. 네, 네. 아니, 복 터졌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복 맑은 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흔히들 복지리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게 뭐 일본에서 온 음식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좀 있어요. 그렇죠. 그 대부분의 그 복요리집 메뉴판을 보면 네. 복지리라는 표기가 다 많잖아요. 네. 지리라는 말은 자체는 일본 말 즙을 즙. 잇는 단어인데 사실은 그거는 또 찌개보다는 탕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고춧가루가 들어가지 않은 생선탕을
복질이라고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부산에서 보면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굉장히 유명한 진주집이라는 유명한 복집이 있었어요. 네. 이 집에서는 복국이라는 이름의 복백탕을 끓여 팔았는데요. 부산에 일본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복사시미가 유명해졌고요. 우리의 전통적인 복백탕도 그들에 의해서 복지라는 이름으로 좀 변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백탕이 있었는데 일본의 지리가 세지면서 복지라는 이름으로 좀 바뀐 것. 기왕이면 일본어인 그 복지리라는 표현보다는 우리가 왜 의령 소바에서도 좀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명칭이라는 얘기를 네네네. 했었잖아요. 예, 예. 복백탕 그렇죠. 또는 복맑은 국 이렇게 네, 우리말을 좀 써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복어에 대한 최초의 흔적을 찾아봤더니 네. 무려 석기 시대까지 오? 거슬러 올라가요. 그래요? 굉장히 오래됐죠. 그 출토된 복어뼈를 다시 보니까 대략 5,000년 정도 식용으로 사용되었다고도 기술이 돼 있어요. 이 조선 후기 경도 잡지에 보면 최초로 복백탕이 소개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복숭아꽃이 떨어지면 복어국을 먹는다. 네. 만약에 그 독이 좀 걱정되면 숭어를 쪄먹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흔히 알고 있기는 복어는 좀 찬바람이 불 때 먹어야 맛있다고 하는데 그때는 봄이면 예, 조금 그럼요. 안 맞는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그 보통 가을부터 네. 이듬해 3월까지가 제철이죠. 복어가. 네네. 네. 그래서 4, 5월이면은 산란에 들어가기 네. 때문에 이 시기에는 독이 엄청 올라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산란하기 전, 그러니까 3월이 살도 오르고 제일 맛있을 때인데 그때가 바로 복숭아꽃이 물러오를 때, 예, 버드나무 새싹이 돋아날 때쯤이에요. 이때 맛은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먹을 만한 맛으로 옛날부터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는 기록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네. 그 중국의 유명한 시인 소동파가 보고 마니아였죠. 그렇죠. 보고철이 되면은 정사를 게으리 했을 정도라고 하는데 그 보고의 그 맛은 목숨과도 바꿀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의 맛을 표현할 정도로 극찬을 했는데요. 지금도 세계의 4대 진미하면은 네. 캐비아, 프라그라, 트루프 그리고 보고를 빼놓지 않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사람들도 좋아한다고 해요. 맞아요. 네, 예. 맞아요. 일본 사람도 오래전부터 먹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하지만 맹독성이어서 처음부터 뭐 전국으로 퍼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네. 혼슈섬에 야마구치 현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향토 음식으로 좀 자리 잡은 편이었고요. 근데 이제 메이지 유신 시대를 거치면서 그 인물들이 그 중앙으로 정계 진출을 했습니다. 그때 보거 요리도 함께 퍼졌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보고 요리 하면은 사실은 이제 좀 돈 좀 있으신 분들은 이 보고회를 즐겨 드십니다. 꽤 비쌉니다. 맞죠. 일본의 참복이 일본 말로 토라예요, 토라. 호랑이 무늬가 있어서 그런데 호랑이 접시가 딱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 접시 호랑이 문양이 쫙 있는데 그 위에 보고회를 싹 깔면 호랑이 문양이 그대로 다 보이는 거예요. 투명해서. 요게 이렇게 투명해서. 짧게 썰어서. 근데 사실은 이거를 사실 곧장 만들어 놓은 걸 먹으면 맛이 없어요. 너무 질겨요. 근데 요게 한 4시간 정도 지나면 숙성이 되면서 먹으면 저는 뭐라 그러냐면 그거는 그 저기 MSG 덩어리다 이거 완전. MSG 너무 덩어리. 맛있어서? 감칠맛이 막 그냥 쭉 올라와요 진짜로. 그래서 정말 짧은 거를 싹 먹은데 예. 감칠맛이 아니라 팍 터질 정도로 정말 최고의 그 식감을 주는 게 바로 이 보고회입니다. 보고회. 예, 예. 표현이 죽인다, 표현. 실력이 안 되니까 표현만으로 그냥.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리고 보고 보면 종류가 참 많아요. 저도 막 이름을 여기저기서 막 들어볼 정도로 또 지역에 따라 부르는 이름도 다르고 그래서 업자들도 좀 헷갈려한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복 중에 최고 대장이 네. 바로 참복, 네, 자주복이라고 하는데요. 예. 주로 횟감으로 많이 사용하고 뼈는 탕으로도 좋아요. 네. 생김새는 등 위에 검은 반점이 있고 배는 하얗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삼천포에서 많이 난다는 까치복이 있죠. 네. 옆에 횡으로 검은 줄이 있고요. 경상도 방언으로는 복징이라고 불리는데요. 어렸을 때 저 복징이라 불렀던 것 같아요 저는. 아 우리 박재문 선생님 배가 나와요. 그러고 보니 닮으신 것도 같고. 약간 닮았습니다. 예, 볼진 닮았는데요. 아, 그러네. 예.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 보면 복이 한 18종, 20종 정도가 있는데 그래요? 유일하게 바다와 강으로 가는 복이 있어요. 그게 바로 황복이거든요. 그렇죠. 배가 항복은 배가 노랗기 때문에 이제 항복이라고 불리는데요.
임진강이나 파주 지역에서 피는 항복을 최고로 칩니다. 그 이제 밀복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밀복은 옆 라인에 진한 노란색 띠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리고 주로 겨울 동해안에서 많이 잡히는데 가격도 싼 편이어서 웬만한 식당에서는 탕거리나 네. 밀복을 그 탕거리로다 밀복을 많이 사용하죠. 그러니까 이제 보고의 독은 자생적으로 난 것이냐 아니면 뭘 먹으면 된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보고에서 들어있는 독이 텍트로틱신이라는 게 있어요. 고등어 같은 그런 먹이를 먹으면 독이 없는데 불가사리나 각광류, 납작벌레 같은 독이 있는 먹이를 먹으면 그 몸에서 독이 만들어진다고 지금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아, 예. 또 보고에 독에 관련된 얘기도 해봤는데 아까 우리 박정민 선생님 복징이라고 불렸다고 네, 아셨잖아요. 요 모습, 요 모습, 요 모습. 맞아. 네. 야. 보고하면 우리가 또 빼놓을 수 없는 모습이 이렇게 불룩해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날씬한 모습보다는. 보고는 배를 불리는 거.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게 왜 이 불룩하게 만드느냐 그거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요. 네. 네, 뭐 그 일설에는 네. 독과 관련이 있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독과는 관련이 없고요. 네. 위협을 받았을 때 배를 부풀려서 방어 태세를 가진다는 설이 있고요. 나 먹지 마 이거군요. 네, 네. 공기를 지금 방어 중이세요. 공기를 들여 마실 때 네. 몸을 가볍게 해서 이동하기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부풀린다는 이렇게 뜨니까. 설도 네, 있고요. 네. 그리고 물을 그 잘 뿜어내기 위해서 공기를 빨아들여서 불룩해진다는 설도 있는데 첫 번째 그 위협을 받았을 때 방어를 한다는 설이 아직까지는 그 설 위에는 네, 네, 밝혀진 연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마산 보곡거리는 저와도 이제 인연이 굉장히 깊은데요. 예. 젊은 시절부터 해장하면 오동동에서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저 해병대 때 예. 진해에서 훈련을 받았고 그 인연으로 이제 이 마산을 자주 그럼 역시 들어왔죠. 그 오늘의 밥상은 김영우 선생님께서 다녀오셨겠군요. 그렇습니다. 옛날에 제가 단골집으로 갔던 오. 이 저 복집으로 오. 제가 갔다 왔습니다. 네. 김영수 선생님 단골집이면 그냥 네. 맛은 있겠다. 안 봐도 그죠? 비디오죠. 안 봐도 네, 비디오. 네. 진짜. 맛은 뭐 최고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과차입니다만 맛뿐만 아니라 이 집은 역사도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969년도에 이제 창업을 했어요. 정통 복요리의 진수를 오. 우리가 느낄 수 있으려면 이 집이 그래도 제일 낫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네, 믿고 보는 우리 김영복 선생님의 단골집으로 가겠습니다. 마산 오동동으로 가봅니다. 밥상의 전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냥 골목이 변함이 없네. 오. 오빠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제가 어제 술 한잔 하고 속풀이 하러 왔어요. 아, 잘 오셨습니다. 년대 69년도에 뒤주가. 오. 제법 오래돼 보이는 돈통인데. 네, 맞아요. 전통이 느껴지는. 아, 어디 보고 지금 손질하고 계시는군요. 이 보고가 무슨 복이에요, 이게? 이게 그냥 이 일대에서는 전부 다 참복이라고 하는데 이제 옛날 분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약간 일본 말인데 혼복이라고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거를 진짜 참복, 이 복을 진짜 그러니까 혼복이라는 진짜 게 복이라는 그냥 게. 참복이다, 진짜 복이다. 진짜 아, 복이라고 치기 때문에 예. 혼복이라고. 테트레이트 독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독을 빼는 어떤 비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제일 좋은 방법은 독 있는 부위는 다 제거를 하고요. 물론이죠. 꼼꼼히 다 제거를 하고 이 살에도 이제 독이 있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 있지 않습니까? 흐르는 물에 한 2-3시간 정도 계속 독을 빼줘야 됩니다. 독이라는 게 생선 중에서 뼈가 제일 단단하거든요. 크다 진짜 이거. 아, 그래요. 엄청 크다. 그치? 예, 좀 커요. 진짜 크네. 아무래도 독이 좀 많다 보니까 2kg 반이나 2kg 정도. 쟤는 진짜 크다. 아, 신경이 막 보통 곤두서는 게 아니겠는데. 예, 예. 여기는 보고독이 없어요? 눈에도 독이 있습니다. 아, 요 눈에 예, 예. 눈에 독이 있구나. 예.
보고는 함부로 쳐다봐서 안 되겠는데. 되게 좀 질겨 보이는데요. 해동됐던 독이 있기 거를 때문에 나중에 독이 잘 빠지게끔 이렇게 칼집을 한 번씩 내주고. 다 분리를 한 거군요. 저 핏줄이 저 서 있는 거 저걸 못 먹는 거. 보고 내장 중에서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게 본입니다. 처음 보고를 먹은 사람들은 많이 죽었겠다. 싫어하다. 아유, 손이 엄청 많이 가네요. 많이 가요. 네. 잘 빠지게끔. 비쌀 수밖에 없겠어요. 손질도 어렵고. 그러니까요. 귀한 정말 식재료입니다.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한 과정이겠구나. 그러니까 이 살에 핏기가 하나도 없어야 되잖아. 그죠? 예. 뭐 자격증 따는데 고생 많았을 건데 뭐 몇 번이나 뭐 이렇게 한 번에 붙었어요? 솔직히 10번 시험 치가지고 떨어지면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감옥 안 가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죠. 결국은 따야 결국은 따. 지금 가봐야겠네, 제가 오늘. 형님 제일 맛있어요, 그 집이요? 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야, 그 아버님의 그 아까운 기술, 노하우, 자격증이 있는 아드님이 다 이렇게 물려받아야 되는데 몇 프로나 물려받았어요? 한 70년? 70? 예, 100%는 아닌 것 같아요. 야, 이게 그 복 맑은탕이군요. 네, 맑습니다, 맑아. 맑은 탕. 네. 무슨 맛이 제 마음이 더 맑아지네. 맑게 해야 되거든요. 맑은 물을 넣는구나. 예. 안 그러면 육수 맛이 너무 강해버리면은 그 본래 맑은 국 맛이 안 나고 육수 맛밖에 안 나요. 아, 그래요? 예. 추워. 근데 가만 보면 이렇게 뭐 별다른 막 이러저러한 식재료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 그냥 보고 딱 들어가고. 네. 본연의 맛으로. 그러니까요. 어제 마신 술 때문에 속도 좀 이렇게 저기 한데 이 복맑은 국에 배추 속대가 이렇게 들어가네요. 네,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좀 배추 속대가 들어가면 좀 담백한 맛이 옆에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드시느라고. 나기 때문에. 배추 속대가 들어가니까 예. 감미도 들어가요. 예, 감미도 들어갑니다. 요거를 유자식초를 찍어서 먹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이렇게 먹고 싶은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 아, 방금. 그래 보면서요? 정말. 시원해 보이는데. 이거 한 그릇이면 완전 숙취는 완전히 해소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여기 지금 여기 뽀글뽀글 끓는 이거는 보고 네, 보고 찌개. 네, 독특하죠. 이 복매운탕인데 뭐 찌개라고 하고 복매운탕이죠. 예. 근데 그렇게 맵지도 않고 국물이 된장으로. 예, 정말 그 감칠맛이 있어요. 구수하겠다, 진짜. 이게 아가미 쪽 뼈. 예, 예, 맞습니다. 어, 예. 이거 먹고 잘못해서 이 그 뭐 복독에 취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예, 그래요. 아, 정말 보기 개운 소리 하시네. 자, 이것도 한번 식초에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 복맑은 국하고 복찌개하고 맛이 아주 다릅니다. 이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을 먹고 나서는 복맑은 국이 좋겠지만 술 먹을 때는 네. 이 복찌개를 같이 해서 술안주로 하면 참 좋겠습니다. 자, 맛있는 거 왔습니다. 아유, 오래간만입니다. 저 기억하시겠습니까? 예, 예, 아, 그러세요. 아, 이쪽으로 보시죠. 예, 예. 아, 이쪽으로 보시죠. 예, 예. 보세요. 이 집에 그래도 제일 자랑은 복불복이 아닙니까? 예, 예. 예. 구이는 어떻게 손질하세요? 구이는 지금 복불고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포를 어떻게 뜨는 데 따라 제일 틀리기 때문에 지금 이 참복이기 때문에 이제 포를
두껍게 떠면 떨수록 이제 그 맛이 약간 좀 덜할 수가 있지. 육질이 다 틀리기 때문에 다른 목에 비해서. 그러면 양념할 때는 뭐 어떤 재료들이 양념은 이제 불고기니까요. 이제 고추장, 참기름, 그리고 약간 달달한 맛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설탕 들어가고 있어요. 뭐이 집에 특별한 노하우가 양념할 때 뭐 별도로 있는 건 아닌가요? 근데 고추장은 이제 기존 그 고추장을 쓰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직접 만들어 가지고 고추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하고 있어요. 양념이 잘 됐습니다. 야, 진짜 복불고기 맛있겠다, 저거. 숯불에다가 숯불에다 구워요. 어떻게 구워야 잘 굽는 거예요, 이게? 예. 이게 굽는 방법이 또 별도로 비법이 있을 것 같은데. 노하우 있습니다. 아, 그 노하우 좀 가르쳐 주세요. 예. 살은 네. 요 살은요. 예. 조금 연하게 굽고 연하게 예. 네. 요 빼는 좀 네. 불이 좀 많이 가야 불 돼요. 많이 달아야 된다. 예. 요 껍질은 예. 요거는 이제 복의 등껍질입니다. 요건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복의 살하고 배복살하고 그 중간에 약간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하네요.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하다. 아, 맛나겠다. 그때 맛이나 지금 맛이나 어떻게 변한 건 없나요? 변한 건 거의 없습니다. 뭐 변한 건 세월이 변해서 그렇지. 변함없는 맛이군요. 네. 야, 지금 저희 눈앞에 아하. 복국과 복불고기가 있어요. 네, 이 제작진은 오늘 좀 무리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복 터졌는데요, 이거. 그 말씀 같은데. 네, 근데 네. 여기서 제일 맛있는 거대로 예. 제가 한번 지적을 해볼게요. 예. 이 복불고기에서 제일 맛있는 거 요게 뭔지 껍질? 압니까? 복껍질? 껍질? 아가미 그 복 아가미 쪽입니다. 여기 제일 맛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하얗죠. 네. 요 배복살. 복살. 배복살. 아니 또 걷어간다고 하기 전에 어서 식기 전에 네네네. 드십시오. 네네네.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아, 이모 아까 네. 이거 먼저. 자, 요 시원해요? 우와. 아우, 기가 막히네요, 진짜. 아, 정말 쫄깃하다. 거기 돼지 껍데기. 어디다 비교하세요? 맞아. 이 고급 음식. 진심 화내셨어 지금. 죄송합니다. 진심 화내셨어.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진심 화내셨어 지금. 진짜 맛있네요, 껍질. 아니 근데 그렇게 쫄깃한 맛이 예, 그 정도로 쫄깃하다는 얘기예요. 나 정말 이렇게 너무 사랑스러운 표정을 행복해 띄시다니. 보여. 약 올리고 싶어. 너무 행복해 야. 보여. 꼭 먹고 싶지 그러니까. 복의 속살 같은데. 진짜 네, 속살인 복 것 들어옵니다. 여러분 복 들어옵니다. 몸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표정이 네. 아우 그냥 막 나와요 나와. 해장하는 소리. 왜 해장국에도 레벨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중에 최고로 우리 복국 그쵸, 해장 그쵸. 말씀해 주시는데 박정민 선생님 저는요. 지금 여기서 좀 속 풀고 계신 것 같은데.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국물 다 드셨어요. 아니, 저는 네. 지금 이렇게 냉탕에 있다가 네. 온탕에 딱 있다가 아. 싹 나온 기분이에요, 지금.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시죠? 알겠어요. 이게 몸 아래 위가 이 국물이 싹 들어오면서 속을 싹 훑어주면서 딱 감싸주는 느낌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온몸에 구석구석 세포 하나 모자이크가 끝까지 이 국물의 온기가 쫙 지금 번지는 느낌. 정말 좋네요. 아유 정말.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예. 한국 드시고. 근데 실제로 이 보고가 해장에 좋은
이유가 있을까요? 있겠죠? 있죠. 네, 왜 있습니다. 좋다는 거예요? 이게 그 보고 안에 그냥 느낌만 있는 게 아니라. 예. 네, 느낌 플러스 네. 보고 안에 실제로 메티온이니까 타우린 성분이 그렇죠. 들어 있어요. 이게 그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과도 있고 또 해독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해장 음식으로 많이 사랑받은 이유가 그것 때문이고요. 좀 재밌는 실험 하나가 있었는데 네. 이거는 그 물을 먹었을 때보다 3시간 더 빨리 해독이 된다 하더라고요. 네, 숙취 해소가 대단하죠. 그렇죠. 어서 그래서- 드세요. 3시간을 네. 단축시킬 수 있어요. 숙취의 음식으로는 최고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이 복불고기를 먹어보니까 네. 다른 데서 먹어봤던 복불고기하고는 달라요. 예, 보통은 이렇게 볶아서 예,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 복불고기는 석쇠에다가 한 점씩 이렇게 구워서 거기서 나오는 그 식감에 그다음에 불맛까지 더해져가지고요. 아, 맞아. 불맛. 맞아요. 그렇죠. 예, 불맛이 더해져서 정말 그 고급스러운 그 복불고기를 먹는 느낌이 네네. 확 들어요. 특히 복불고기 먹었을 때 살이 흐물거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좀 맞아요. 질기지도 않고 맞아요, 맞아요. 씹었을 때 입안에서 통통 튀는 게 되게 탱탱볼을 먹기 씹는 듯한 맞아요, 맞아요. 느낌이었는데 와, 이 속살이 이렇다니 부럽습니다. 탱글탱글한 게. 보아야 부러워. 네네네. 아니 오동동 복거리의 유명세만큼이나 또 역사도 제법 오래됐을 것 같아요. 네네. 이제 오동동 보호거리가 생긴 게 1944년에 마산 어치장에 업한장이 처음 문을 열면서 생긴 거예요. 네네. 그때 뭐 당연히 주변에 뭐 생선들이 많았으니까 그 이루어진 시기하고 지금 이 오동동 보호거리 생긴 게 거의 똑같은데요. 사실 제일 처음 이곳을 시작한 것은 1940년에 한 식당이 일본인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기 시작한 게 원조였어요. 지금도 한 30곳이 지금 복집이 모여서 이 복거리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알다시피 오동동은 대표적인 유흥가였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요리집과 소식집이 많아서 지금도 통술거리가 유명하잖아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예,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다음에 술집 많은 곳은 유명한 해장국집 있잖아요. 그래서 마산 해장국은 바로 이 보국국인 거죠. 네. 근데 이 복말국은 좀 대중적인 것 같은데 복불고기는 또 복요리집마다 다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예. 이제 이 복불고기가 마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전국 어디에서도 한 적은 없고요. 예. 마침 그때 기인이 예?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가르쳐 준 게 이게 이제 그 복불고기. 불고기? 예. 시키는 대로 예. 복불고기를 해서 하니까 내놓으니까 손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복어 했을 때 이제 마비 증상을 이렇게 빼놓을 수는 없는데 네. 이게 처음 복어를 먹는 사람은 안면이 요즘 살짝 굳는 느낌을 좀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살점에 남아있는 아주 극소량의 독성이 좀 있는 건데 이거는 몇 시간이 지나면 좀 자연스레 없어집니다. 근데 이건 마치 이 고추냉이 먹었을 때 코가 찡한 거를 그렇죠, 즐기는 그렇죠. 것처럼 이 미식가들은 이 잔류성의 독성이 약간 몸에 왔을 때 손발이 약간 저리고 좀 네. 뒷목이 좀 뻐근해지는 거를 즐긴다고. 이 느낌을 즐겨서 사람들은 이 복어의 독성을 아주 매혹적인 결정체라고도 얘기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자격증이 없으면 복요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전문점에서는 이런 사고는 잘 안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네. 요즘은 조리법 자체가 그 독을 제거하는데 철저해졌고요. 양식 보고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독성도 약해서 그런 일은 거의 없지만 네. 낚시로 걸려든 보고를 이제 아. 함부로 손질해서 이렇게 먹다가 잘못되는 네. 경우가 간간히 있더라고요. 근데 중국에서도 그 보거를 하돈이라고 부르거든요. 그게 이제 강의 돼지라는 뜻인데 중국 사람들의 그 최고의 식재료가 바로 돼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만큼 강해서 먹어주는 최고의 맛이라는 뜻으로 하돈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지금도 뭐 이 대우를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하돈은. 예, 예. 참 이런 단어가 떠오릅니다.
복무파탈. 파탈 아니고. 한무파탈 아니고 업무파탈 아니고 복무파탈. 네, 정말 이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예, 좀 위험하지만 먹지 않을 수는 없는 네, 이 치명적인 매력의 음식. 네. 매혹적인 맛. 이 선물하고 싶은 맛. 그러니까 복무파탈 생각나는데 정말 굶주린 시절에는 목숨과 바꿨던 비운의 생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술꾼들에게는 아주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해장 음식이기도 맞습니다. 합니다. 또 마산 어시장에서는 우리 상인들의 아침상이 되어주기도 하는 아주 훌륭한 식재료이기도 합니다. 자, 이 오늘 맛을 제대로 봤는데 마산 오동동 멀지도 않아요. 그냥 빨리 가보고 싶네요. 네, 가서 또 그 현장에서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도 다음 주에 더 푸짐한 또 향토밥상 차려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한번 오늘 드셨으니까 포창 좀 외쳐주십시오. 네, 밥상의 전설!